같은 거 쓸 때 A4 용지 한 5매 정도 내외이기 때문에요. 짧게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을 쓰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본론의 큰 주제는 뭐 많게는 1, 2, 3, 4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뭐 적게는 한 1, 2, 3. 그러니까 여러분 본론을 했는데 뭐 1, 2만 하면 너무 짧거든요. 그러니까 본론은 보통 1, 2, 3 정도를 써주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A4 용지로 했을 때. 그리고 이제 큰 주제를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각주를 다는데, 이 각주가 예전에는 미주의 형태로 이제 각주를 달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 각주가 끝에 있죠. 그 어떤 글을 쓸 때 끝에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제 입력이라고 하는 거, 이건 한번 매일 메모를 좀 하시면 좋겠는데, 그 컴퓨터 제일 위에 보면 입력 부분이 있어요. 입력 부분을 이제 클릭을 하면 주석이 나오고요. 오른쪽에 마우스를 클릭하면 각주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각주를 클릭을 하면 밑에다가 글을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모르시면 이제 여러분 집에서 아드님이나 손자, 손녀에게 물어보시면 잘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각주는 뭐냐? 각주라는 거는 용어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용어에 대해서 이 용어가 되게 어려워. 그러면 그걸 리포트에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주에다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각주를 여러 개를 좀 달아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본문의 내용을 이제 결론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약하고 내 소감을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면 재밌는 게 서론, 본론을 다 썼어요. 근데 그 결론 부분에 또 다른 이야기를 써버리면 완전히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본론에 썼던 내용을 간단하게 썸머리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쓰는데 본론에 쓴 건 좀 더 길게 썼다는 건 그걸 짧게 압축적으로 쓰는 게 결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결론은, 그러니까 결론에선 또 다른 어떤 주장을 펼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결론은 자기가 했던 주장에 대해서 요약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보통 결론은 A4 용지가 있으면 한 반 페이지 정도? 아시겠어요? 대략 반 페이지 정도, 한 15줄 내외 이렇게 요약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끝부분에는 이제 저자 이름과 페이지 같은 걸 이제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참고문헌이 이제 되게 중요한데요. 이 참고문헌은 여러분들이 인용한 문헌들을 쓰게 되잖아요. 이 참고문헌 되게 잘 보세요. 쓰는데, 보통 저자, 그 다음에 책, 뭐 이런 거는 이제 이중꺽쇠가 뭔지 아시죠? 꺽쇠가 단일 꺽쇠가 있고 이중꺽쇠가 있어요. 요렇게 되는 게, 요런 게 이중꺽쇠예요. 요런 걸 이중꺽쇠라고 합니다. 우리가 표시로. 이중꺽쇠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요렇게 이 단일 꺽쇠, 단일로 된 거. 그러니까 요렇게. 근데 이런 거는 뭐냐면 단편집 같은 거, 단편집 이런 것들, 단편 소설 이런 거고요. 보통 책이라든가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이중으로 해야 돼. 이해가십니까? 이 이중꺽쇠는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또 회장님이 또 설명하시겠지만 Shift를 누르고 이제 뭐 10번인가 누르면 그런 아시죠? 그런 걸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이제 가지고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고 보통 이제 소논문 같은 경우는 12매에서 15매 정도 쓰는데 리포트는 이제 한 5매 정도, 뭐 많으면 한 6매 정도 일반적으로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서 또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그 리포트를 쓸 때 교수님께서 무슨 책 이렇게 쓰라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책. 그러면 반드시 그 책을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가지채, 오이채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가지채라고 썼는데 오이채로 쓰면 안 돼요. 예를 들자면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뭐 굴림채를 쓰라고 하면 그걸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10포인트로 쓰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교수님들마다 다르거든요. 10에서 12포인트인데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 교수님이 10포인트라고 썼는데 자기가 리포트를 썼는데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연세가 좀 드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12포인트 쓰면 안 되니.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감점 요인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그 포인트가 교수님이 원하는 걸로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런 걸 봤어요. 저도 이제 방송대 정말 거의 20년 가까이 다녔어요. 제가 공유학번인데 2025년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경제학 석사이셨어요. 경제학 석사. 근데 이제 뭐 경제학과에 와가지고 그 리포트를 쓰라고 했는데 자기 너무나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을 쓰라고 했는데 2장만 쓴 거예요. 아주 요약해가지고. 그러니까 점수가 엄청나게 깎여가지고 막 20점도 안 나오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 방송대 과제는 이렇게 하라는 대로
아시겠죠? 하라는 대로 여러분이 반드시 그걸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건 예를 들어 가지고 왔는데 이게 윤동주의 뭐 시에 뭐 자성철과 부끄러움의 미학이 있다 그러면 서론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는데 그런 것들 페이지를 반드시 써줘야 돼요. 이렇게 이게 지금 깨져버렸네.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의 페이지를 써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뭘 쓰냐면 반드시 뭘 써요? 참고 문헌을 써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참고 문헌이 참고 문헌은 어떻게 쓰냐? 가나다로 쓰는 거예요. 가나다라 마바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론 부분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이제 윤동주의 이제 이런 논문을 가지고 예를 들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쭉 써니까 일반적인 이야기를 써.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여러분이 논문을 쓰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단락을 쓰잖아요. 단락을 하나의 단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하나의 단락만 인용을 해야 돼. 나는 이제 이 부분을 뭐 한 17페이지를 인용하고 싶다 해서 첫 번째 단락부터 세 번째 단락까지 다 인용을 해버리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표절이에요, 표절. 그러니까 한 단락 정도만 인용을 하고요. 인용을 하고 나서 이제 여기다 뭐라고 이제 각줄 달 거 아닙니까? 그리고 끝나지 말고 거기에다가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돼. 나는 무슨 말을 써야 될지 모르겠다면 요 좀 학술적인 글들에 대해서 보충적인 설명, 요약을 해도 돼. 나는 여기만 단락 쓰면 네 말이 뭐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제 설명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말을 조금씩 첨가를 하는데 처음에 쓰실 때는 자기 말 첨가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그냥 일단 이거는 무슨 페이지, 이거는 무슨 페이지 이런 것들을 쓰는데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이 supporting ideas라고 그래요. supporting ideas. 내 생각을 뒷받침하는 문장 한번 써보세요. 이 supporting ideas라는 말을 쓰거든요. 내 생각들을 이 뒷받침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잘 찾아와야 돼요. 논문을 쓰거나 리포트를 쓸 때는 내 주장에 옹호하는 그런 글들을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주장에 반대되는 걸 써버리면 논문이 되겠어 안 되겠어? 리포트 안 되겠죠? 논문이든 리포트 다 똑같습니다. 리포트가 확대된 게 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 supporting ideas 내 생각에 뒷받침하는 그런 것들을 반드시 써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쭉 뭐 이제 이야기가 뭐 진행이 되는데 이제 요게 또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자 논문 리포트에서는 예를 들어서 리포트에 과제를 교수님이 내주시잖아요. 그러면 교수님 내주시면 그걸 다시 한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쓰냐면 여러분이 그 리포트 과제가 있잖아요. 그럼 복사를 해요. 복사하는 거 아시죠? 복사를 해서 붙이기를 한 다음에 이런 형태로 쓰는 거예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필자는 여러분이 그냥 이 리포트를 쓸 때는 필자는이라는 말을 쓰는 게 좋습니다. 필자는 그래서 필자는 본 리포트에서 뭐뭐에 대해서 뭐 이거는 이제 관점도 되고 뭐 그건 여러분 마음인데 살펴보고자 한다. 이 말을 반드시 넣어줘야 돼요. 이게 리포트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냥 물론 이제 설을 푸는 것도 있지만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규정. 그 규정이 따라야 돼. 이해가시죠? 규정에 안 따르면 안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그 여러분이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틀이기 때문에요. 그 규정을 이러이러한 제목의 내용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관점에서 또는 이러이러한 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또는 조사해 보고자 한다. 요 말을 반드시 집어넣어야 돼요. 이게 이제 그 리포트를 쓸 때 가장 중요한 형식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그 본론으로 가면 이렇게 이제 뭐 식민지 지식인의 고백 참여록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거는 이제 저는 그 시에 관한 거니까 이거 이제 참여록에 대한 글을 가지고 이제 또 설명을 하는 거죠. 어쩌고 저쩌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나온 게 미주 형태예요. 미주. 그 끝부분에 쓰는 건데 미주인데 요즘에는 이런 미주 형태가 안 돼 있고 각주 형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력을 누르고 주석을 누르면 그 각주 부분이 있거든요. 저기 보시면 저기 제일 위에 입력 보이시죠? 파일, 편집, 보기, 입력 있어요? 제일 위에 입력 안 보여요? 여기 보이죠? 그 입력을 클릭을 하면 요즘은 이제 바로 주석 말고 각주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밑에다 각주를 달 수 있거든요. 이건 제가 미주 형태를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각주를 달고 여러분이 글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건 참고문헌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건 좀 넘어갈게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참고문헌이에요. 참고문헌을 쓰는데 어떻게 쓰냐면 이 참고문헌을 여러분 잘 써주셔야 돼요. 참고문헌은 가나다라 마바사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권영민 있다가 만약에 권영민, 그럼 윤동주연구. 그래서 저자, 자, 참고문헌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 저자를 반드시 먼저 써요. 반드시 저자. 그다음 뭘 써요? 자, 이렇게 윤동주의 뭘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책 제목 또는 논문 제목. 책 제목, 논문 제목. 그 다음에 지금 문학 사상사 이렇게 나왔죠? 출판사. 그 다음에 출판 연도. 근데 요즘에는 이건 이제 제가 옛날에 이렇게 좀 쓴 거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 출판 연도만 쓰는 것도 있지만 그 페이지를 써주는 게 좋아요. 만약에 이게 뭐 페이지 뭐 7페이지에서 인용을 했다 그러면 7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시고, 보통 이제 앞부분을 이렇게 다 콤마를 찍어주면 돼요. 저자, 뭐 책 제목 이렇게 콤마 찍고, 뭐 출판사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쓰고 출판 연도. 그리고 이제 몇 페이지, 페이지 7 이런 식으로 해서 끝에 마침표를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책 제목과 논문 제목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슨 꺽쇠라고요? 이중 꺽쇠. 이렇게 두 번 이렇게 꺾는 그런 형태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나다라 마바사로 써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기 나오면 지금 권영민, 김남조, 김윤식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뭐부터 써야냐면 일단 기역이야. 기역인데 기역이면 어떻게 써야겠어요? 아야, 어여, 우유, 우유, 어여, 우유, 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하고 이하고 하면 이게 우이겠죠. 아야, 어여 모르시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김 다음에 나오면 이응 뭐 이렇게 해서 하여튼 그런 형태로 쓰시면 됩니다. 이응하면 지읒 이런 식으로 쓰고요.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러분 이제 논문이나 리포트를 썼는데 어떤 같은 저자의 두 권의 책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마강수라는 그 사람의 글이 두 개가 있어. 그러면 똑같은 걸 또 두 번 쓸 필요는 없잖아요. 이해가요? 그러면 그 밑에는 그냥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렇게 이 선 표시해서 콤마를 찍으면 돼요. 똑같이 뭐 마강수, 뭐 홍길동 이렇게 쓸 필요 없이 그냥 밑줄 쫙 긋고 콤마를 찍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무슨 말 아시겠죠? 연도, 마지막 출판 연도, 요즘 뭘 쓰라고요? 페이지,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 어떻게 인용을 했다는 것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쓰는 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리포트를 쓸 때는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자면 어떤 게 중요하냐면 일단 책들을 여러분이 이제 그 도서관에서 이렇게 빌리시는 게 좋고요. 나는 책 빌릴 시간도 없고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 교재 있죠, 교재를 가지고 이렇게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교재만 가지고 쓰면 안 돼. 교재를 뭐 예를 들어서 인간과 교육이랑 과목에서 뭘 쓰라고 했는데 교재만 가지고 쓰면 감점 요인이 돼요. 그러니까 교재,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이번에 제가 보니까 신화의 세계라는 과목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지정된 교재가 있어요. 지정된 교재. 그리고 지정된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이 구입을 하시든 아니면 도서관에서 이렇게 대여를 하시든 해서 그걸 해야지 거에서 일리아드라는 교재를 어떤 A라는 작가의 교재를 가지고 쓰라고 했는데 전혀 엉뚱한 작가가 쓴 그걸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지정된 것을 여러분이 교재를 써야 된다는 거. 지정된 교재를 쓰고요. 지정된 교재가 없을 경우에는 한 리포트 쓸 때는 제가 볼 때는 한 3권 정도. 왜 논문 쓰는 게 아니니까요. 한 3권 정도는 여러분이 그 도서관에 가셔서 빌리시는 게 좋습니다. 책을 제외하고, 책 포함이 아니고요. 그래서 책을 제외하고 쓰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나는 그냥 뭐 한 20, 한 4, 5점 정도 맞으면 된다. 뭐 그렇게 크게 난 통과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 방송대 와가지고 60점 넘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그냥 교과서만 가지고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좋은 점수를 받기는 힘들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잘 알아서 하시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이야기를 반드시 또 해야 되는데, 이 직장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아서 방송대 이렇게 제가 공부를 저도 오래 했어요. 되게 오래 했는데 해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리포트를 대행해주는 그런 곳이 있죠. 뭐 그런 그 유혹을 많이 받아요. 뭐 이거 하면 5,000원. 그럼 저 잘 알아요. 이거 해주면 5,000원. 뭐 이거 요즘은 이제 옛날에 저 공부할 때는 막 뭐 한 1,000원도 안 됐던 것 같은데 물가가 엄청 올랐나 봐요. 그래서 막 거의 한 7,000원도 있고 막 그러나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걸 하는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 점수 잘못하면 0점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0점 처리. 왜 그러냐면 요즘은 그 카피킬러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카피킬러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사한 걸 다 잡아낸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쫙 하면 이게 도용을 한 게 몇 프로 이런 게 다 떠요. 요즘 카피킬러를 하면. 여러분이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여러분이 카피킬러 이렇게 해보시면 되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하면 거의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걸 하면 안 되고요. 절대로 그런 걸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맞게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리포트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리포트를 쓰는 것을 교수님들이 뭐 얼마나 잘 썼냐를 보기보다는 어떤 형식에 맞게 썼느냐를 보는 거예요. 어떤 형식에 맞게. 그런 걸 보는 거지 교수님들이 그 많은 리포트를 다 읽을 수가 없어요. 딱 보고 그냥 넘기면서 아 이게 목차가 있네. 그 다음에 각주는 달렸나? 그 다음에 참고 문헌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게 됐나? 그 다음에 그 참고 문헌을 쓸 때 이야기했죠? 저자, 책 제목, 출판사, 출판연도, 페이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나? 이런 걸 먼저 보시고 나서 그냥 서론, 본론, 결론의 목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걸 보시는 거거든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쓸 때 너무 그 속에 있는 내용보다는 그런 밖에 있는 외관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걸 여러분이 쓰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이건 또 하나에 대해서 이런 논문 이건 제가 그 여가학의 사회 문화적 이런 거에 대해서 썼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사회과학 같은 경우는 논문을 쓸 때 여기 이제 사회과학 쪽에 전공하신 공부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사회과학 쪽에서는 논문이 이렇게 뭐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안 쓰고 뭐 논문 개요, 리포트의 개요 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거 학과마다 달라요. 그리고 이제 일절, 뭐 연구의 배경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해요. 근데 하여튼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그 리포트를 쓸 때는 반드시 여러분이 이 참고문헌을 쓰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이제 참고문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참고문헌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출판사가 그 뒤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출판사가 뒤에 아까 이야기했죠. 출판사가 뒤에 나오고 연도가 제일 뒤에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또 과마다 달라요. 그 경영학과 있죠. 경영학과 이 경영학과 학우님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경영학과나 심리학과 이런 쪽은 보니까 그 연도를 쓸 때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그 뭐죠 이렇게 논문 코칭 뭐 이런 것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그 경영학과 걸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코칭을 한 적이 있는데 그쪽에서는 제가 뭐 경영학과 논문들 많이 봤어요. 이렇게 책들을 대부분 이렇게 써 있어요. 맞죠? 경영학과 다니시는 분들. 경영학과는 그 출판 연도가 이렇게 가로로 묶여가지고 또 심리학과도 그래요. 심리학 이게 이제 학과마다 달라. 국문학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기 제일 끝에 쓰는데 어쨌든 똑같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이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거 마지막 부분에다가 그 연도를 쓰는 걸 권장하고 싶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쭉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들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 여러분이 뭐 그럴 일은 별로 없는데 내가 만약에 영어 부분에 된 책들을 인용하고 싶다 이럴 수도 있죠. 영어를 되게 잘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방송들도 영문학과라든지 이런 거 다니는 분들은. 근데 영어로 된 것을 이렇게 쓰고 싶다라고 하면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뭐 잭슨 이렇게 썼잖아요. 작가를 쓰고 연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논문이라든가 책 제목은 영어로 된 거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그 이탈릭체라고 들어보셨죠? 이탈릭체 들어보셨어요? 이게 이렇게 사체라고 해서 기울어진 글씨 여러분 그 컴퓨터에 들어가면 뭐 가가 있으면 가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이렇게 이걸 이게 이탈릭체라고 해요. 이탈릭체. 사체라고도 합니다. 이거 기울어진 글씨라고 해서 사체 이탈릭체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로 써줘야 돼요. 영어에. 그러니까 영어로 된 걸 쓸 때 이걸 책 제목을 썼는데 이렇게 쓰면 된다든가 안 됩니다. 이해가시죠? 영어로 된 거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쓰라고요? 이탈릭체로 쓰라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렇게 이탈릭체로 좀 써져 있죠.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써져. 근데 여러분이 뭐 이제 방송대 공부하실 때는 영어로 된 것을 뭐 인용을 하거나 그럴 일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럴 일은 별로 없으니까 그거는 크게 뭐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그
써주시면 리포트는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리포트는 여러분이 안 써보셔서 그렇지 좀 써보면 크게 어렵지 않고요. 여기 각주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드릴게요. 각주 이야기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각주는 이렇게 아까 입력 부분을 누르면 이제 주석 각주가 달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표시가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이 5번, 6번 이런 거는 안 써도 돼. 만약에 이제 1번 이렇게 쓰면 자기가 알아서 2, 3, 4, 5번 이렇게 나오거든요. 번호가 알아서 자동으로 떠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 쭉 쓰시면 돼. 여가가 어떤 거다 이런 거.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연 설명제 개념으로 여러분이 그 각주를 좀 달고 요즘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주가 이렇게 부연 설명도 달고 또 뭐라고 써요? 이거에 대한 참고 문헌이라든가 이런 걸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런 참고 문헌들을 이 각주에다가 똑같이 쓰면 돼. 여기 저자, 그다음에 책 제목, 그다음에 출판사, 참고 문헌. 그다음 출판 여기 페이지 수 이걸 인용한 페이지 수. 그러니까 이 각주의 개념이 두 가지다. 각주의 개념이 두 가지인데 제가 쓸게요. 각주라는 것은 첫 번째는 저자, 그다음 뭐 출판사, 책 제목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쓰는 기능이 있고 두 번째는 그 내용에 대한 보충 설명. 보충 설명으로 여러분이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두 가지를 꼭 알아두시고 리포트에서는 제가 볼 때는 뭐 그 저자 출판사 이거 말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쓰는 걸 한 너댓 개, 많으면 한 5개 정도는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리포트는 모든 걸 여기다 위에다 다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조금 이건 설명을 좀 해야 돼. 만약에 심리학이라든가 이런 거 있는데 추동이라는 거, 추동. 이런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추동이라는 말이 어려워요. 그럼 추동을 거기다 쓰지 말고 그 밑에다가 무언가를 움직이게 만드는 힘. 이해하십니까?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각주에다 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주의 기능은 이렇게 저자와 출판사, 뭐 출판 연도 이걸 쓰는 것의 의미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그 내용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는 의미가 또 하나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이 쓰시면 되고,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리포트를 쓸 때는 잘 아마 처음에는 리포트를 쓰면 감이 잘 안 오죠. 감이 막 와요? 안 와요. 감이 잘 안 와요. 영 감이 잘 안 오죠. 그렇죠, 맞아요. 어리버리하죠 처음에는.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요령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그 컴퓨터 바탕화면에 있잖아요. 그 리포트가 한 3과목이다 하면 리포트 제목은 바탕화면에 깔 줄 알죠? 제목을 이렇게 바탕화면에 이렇게 깔아만 다 처음에는. 아직 지금 4월 9일부터인가 이렇게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련된 책들을 좀 이렇게 뭐 하여튼 사놓고 그거 배고 주무시도 되고 옛날 정석책 막 배고 자면 막 수학이 잘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쓰는 거예요. 조금씩. 그런데 중요한 거는 책을 여러분 리포트 쓸 때 또 하나 요령을 말씀드리면 책을 다 읽는 게 아니라 그 과제와 관련된 내용을 뭘 보면 아냐? 목차를 보는 거예요. 목차를 공부하잖아요. 책에 제가 볼 때는 한 60%를 끝낸 거예요. 예전에 제가 중문과 다닐 때 한 교수님이 있으셨는데 그분이 엄청나게 목차를 강조하셨거든요. 그 교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정말 그걸 왜 하는지 알겠어요. 그 목차를 딱 넘기면 이게 이 부분에 있네, 이 부분에 있는 게 이렇게 다 표시가 돼 있어.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만약 여러분이 구입을 하면 막 표시를 해도 되는데 구입을 안 하고 대여를 했을 때는 그 표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접는 거는 괜찮으니까 접어서 그게 몇 페이지에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서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십시오. 어쨌든 목차를 여러분이 잘 봐라. 목차를 보면 내가 어디에서 써야 될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책을 빌렸다고 해서 모든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리포트와 관련된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중요한 부분들만 여러분이 인용을 해서 쓸 수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리포트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큰 틀은 그 정도니까 가장 중요한 건 다시 정리하면 서론, 본론, 결론을 쓰는데 서론은 문제를 제기한다. 그래서 서론은 문제의 제기예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본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정말 풀어 쓰는 거죠. 풀어 쓰기고 그 다음에 결론은 뭐라고 써요? 결론은 본론 내용의 요약이에요.
그러니까 본론 내용을 요약을 하고 다른 말 쓰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다이그레션이라고 하는데 그걸 넘어가면 탈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쓴 것만 요약을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결론의 마지막은 이상으로 뭐뭐의 그 여러분 그 리포트 과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뭐라는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 말을 반드시 넣어줘야 돼. 서론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하겠다. 결론의 마지막 부분은 이상으로 이렇게 써보세요. 이상으로 뭐뭐에 대해서 뭐뭐라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걸 쓰시고 앞으로 이제 이 리포트가 나의 국문학에 대한 뭐에 대한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라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느낌을 한두 줄 정도 쓰면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상으로 이런 말이 없으면 이게 좀 뭐랄까요? 완벽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딱 써야지만 유종의 미가 거두어진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가 이제 여러분이 리포트를 쓸 때 가장 기본적인 리포트를 쓰는 틀입니다. 좀 아시겠죠? 그런 것들 여러분 좀 염두에 두시고 리포트를 쓰는데 하여튼 리포트라고 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을 쓰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관련된 내용의 책들을 먼저 도서관에서 빌리신 다음에 거기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돼요.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했죠. 각 줄만 다루고 끝나지 말고 한두 줄 정도 이렇게 뭐라고 했어요? 쓸 말이 없어. 그럼 거기다가 그 내용의 요약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각 줄 달았는데 그렇게 끝나버리면 네 말이 뭐냐라고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두 줄 정도는 각 줄가 끝나면 여러분의 말들을 좀 이렇게 쓰시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말고도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건 많은데 일단 이거보다는 여러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시면 제가 이제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